뉴욕주 항소법원이 성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해 재판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무효 판결을 받은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대 한인 남성 초등학교 교사가 최소 12명의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이 시내 전역 주차 미터기들을 영수증 없는 주차 미터기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기 일식이 끝난 후 눈이 아프다는 구글 검색이 급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이 예정대로 오늘 15일 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추문 입막음을 위해 돈을 지급한 의혹과 관련해 재판의 일정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어제 뉴욕주 항소법원의 리즈베스 곤잘레스 판사는 성추문 입막음을 위해 돈을 지급한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재판을 연기해달라고 한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측은 맨하튼이 민주당 우세 지역이라며 배심원단 선정의 공정성을 우려해 재판 장소 변경과 함께 일정을 무기한 연기해달라고 항소법원에도 요청한 바 있지만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포르노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 4건 중 하나로 오늘 15일 재판 일정이 시작됩니다. 11월 대선 이전에 재판 일정이 예정된 형사사건은 이 사건이 유일한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선거 이후로 공판 및 선고를 미루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입막음 의혹 사건 담당인 후안 머천 판사가 자신에게 내린 함구령을 해제해달라며 항소법원에 별도의 요청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머천 판사는 이번 재판과 관련된 증인과 검사, 법원 직원, 배심원 등을 비방하지 말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함구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머천 판사의 딸을 공격하는 글을 올리자 추가 함구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무효 판결을 받은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과 유색인종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대선 경합지인 위스콘신주에서 새로운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의 세부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새로운 계획은 연소득 12만 달러 이하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경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로 인해 약 3천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 400만 명은 원금 포함 학자금 대출 전액을 탕감하고 대출자 1,000만 명은 최소 5천 달러 이상 부채 탕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대출금을 20년 이상 갚았거나 의료 보육 등 다른 지출이 많거나 대학이 문을 닫아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 참여 자격을 잃은 등의 경우에도 대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청년층과 유색인종 유권자들 사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다시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특히 백악관은 흑인과 라틴계 유권자들이 백인에 비해 더 많은 대출을 받지만 상환에는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정책이 그런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화당의 반대로 지난해 한 차례 실패로 돌아간 바 있어 이번 새로운 프로그램 역시 법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지난해 대법원이 제시한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새 프로그램을 설계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북동부 명문 사립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연간 학비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대부분이 9만 달러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대는 2024-2025학년도 학부생 학비로 92,288달러를 예정하며 가장 높은 학비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등록금과 기숙사비 및 기타 경비 등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이 밖에 코넬대가 92,150달러로 두 번째로 높았고 이어 브라운대 91,676달러, 다트머스대 91,312달러, 예일대 91,975달러가 뒤를 이어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프린스턴대와 하버드대도 9만 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컬럼비아대의 경우
2023-2024학년도 기준 89,587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학비 상승률은 전년 대비 3.6에서 4.5%로 나타났고 미국 중위소득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싼 학비에도 불구하고 아이비리그 학교들에 지원하는 학생 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예일대, 다트머스대, 펜실베니아대는 신입생 지원자 수가 9% 이상 늘어났습니다. 다만 하버드대의 지원자 수는 5% 감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타임스는 올해 초 발생한 클로딘 게이 당시 하버드대 총장이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움직임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으며 사임한 사건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30대 한인 남성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최소 12명의 학생들에게 사탕을 주면서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커네티컷주 아동가족부에 따르면 스탠포드 지역 스트로우베리힐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 담당 교사로 근무해온 33살 앤드류 박 씨가 4급 성폭행과 미성년자 상해 위험 및 불법 접촉 등 총 36건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앞서 스탠포드 경찰국은 지난 5일 수색 영장 등을 발부받고 커네티컷주 노워크 지역 인근 아파트에서 박 씨를 체포했습니다. 스탠포드 경찰국 측은 2019년부터 이 학교에서 근무해온 박 씨가 최소 11세에서 13세 사이 여학생 12명을 성추행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와 아파트에서 압수한 증거 물품 등을 토대로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학생들에게 사탕을 주며 포옹과 입맞춤 등 신체적 접촉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들은 조사 과정에서 박 씨가 만진 신체적 부위를 명확하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내 주택보험 대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보험 주택 비율이 7%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따른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미국 소비자연맹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 13명 중 1명꼴인 7.4%는 주택보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610만 가구에 해당합니다. 무보험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주택의 가치는 지난 2021년 기준 1조 6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미소비자 연맹은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상당한 투자와 보험 산업에 대한 강력한 감독 없이는 이 문제가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보험 미가입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종 간 부의 격차도 더 커지게 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소득 5만 달러 미만인 저소득 주택 소유주의 무보험률은 15%로 5만 달러 이상인 주택 소유주의 2배에 달했습니다. 또 조립식 주택 소유자의 35%, 상속 주택 소유자의 29%가 무보험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인종별로는 원주민이 22%로 가장 높았고 히스패닉 14%, 흑인 11%, 백인 6%, 아텍의 5% 등으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 모기지가 없는 주택 소유주의 경우 무보험률이 모기지가 있는 소유주보다 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보험률의 차이는 주택가격과 건축 연도, 연령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졌는데 특히 저가주택 소유주와 오래된 주택 소유주의 무보험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15만 달러 이하 주택 소유주의 무보험률은 약 19%로 45만 달러 이상 주택 소유주의 무보험률 4%의 5배에 달했고 2000년 이전에 건축된 주택이 그 이후에 건축된 주택보다 무보험률이 약 70% 높았습니다. 뉴욕시가 환경 위험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환경지도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웹사이트는 시민들에게 환경과 관련한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장 산하 기후 및 환경실이 지난 5일 개설한 이 웹사이트에는 각 지역의 녹지, 납수도관, 자전거 도로, 홍수 위험 지역, 폐기물 및 위험물 처리 시설의 위치, 교통소음 다발 지역 및 대기오염 핫스팟 등 다양한 환경 관련 정보가 수록돼 있습니다. 뉴욕시의 환경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예방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웹사이트는 2017년에 통과된 뉴욕시 조례 60호에 따른 것으로 뉴욕시 5개 보로의 환경 위험 및 정의 문제에 관한 연구 분석 결과를
5년마다 갱신하고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을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이날 첫 공개된 보고서에서는 유색인종 커뮤니티가 특정 고속도로 및 트럭 운송 경로에 위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디젤 배출에 불균형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맨하탄 북부와 브루클린 중부, 퀸즈 남동부, 브롱스 등 특정 지역은 폭염에 따른 부상이나 사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정보를 통해 뉴욕시는 환경 위험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이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영수증 없는 주차 미터기를 시내 전역에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 교통국이 번호판 위주로 거주하는 주와 번호판에 숫자만 입력하면 결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선 주차 미터기들을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번호판을 기반으로 작동하며 현재 사용 중인 주차 앱 파크 NYC와 같은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오는 5월 8일부터 맨하튼 북부를 시작으로 총 8만 개의 주차 공간에 걸쳐 기기 교체 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후 점차적으로 남부, 퀸즈, 브롱스, 브루클린, 스태튼 아일랜드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번 조치는 매년 약 2,500마일 길이에 해당하는 주차 영수증이 인쇄되고 버려지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뉴요커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앱을 통해 계속해서 편리하게 주차료를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업데이트로 편의성이 한층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과 교통국이 제안한 페이 바이 플레이트 시스템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차량의 요금 납부 현황도 번호판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뉴욕시경 등과 실시간으로 공유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파크 NYC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차 미터기 시스템의 변화는 뉴욕시의 지속가능한 환경보호 노력의 일환으로 시민들에게는 더욱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주차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제 개기 일식을 앞두고 의료계나 천문학자들은 맨눈으로 일식을 보지 말라고 거듭 당부한 바 있는데요. 개기 일식이 끝난 후 미국에서는 눈이 아프다는 구글 검색이 급증했습니다. 구글은 구글 트렌드를 통해 포털 사이트 검색량을 추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일식이 일어난 8일을 기준으로 갑작스럽게 눈이 아프다라는 검색이 늘었습니다. 개기 일식 후 이런 검색이 늘어난 현상은 맨눈으로 일식을 관측한 사람들이 안구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의료계와 천문학자들은 일식을 앞두고 절대 맨눈으로 보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해 왔습니다. 개기일식은 달 그림자가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현상이지만 이때 태양의 복사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태양을 직접 바라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자외선에 직접 노출될 경우 각막에 화상을 입을 수 있고 가벼운 경우라도 통증을 동반하고 심한 경우에는 영구적인 시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개기일식도 반드시 관측용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관람해야 합니다. 미국 천문학회는 개기일식을 앞두고 위조 및 가짜 관측 안경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며 일식을 관찰할 때는 반드시 적절한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 일식 관측 안경의 질과 안전성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며 중국산 저가 위조품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알리테모 등 일부 전자상거래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중국산 저가 위조품 관측 안경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 국립보병박물관은 한국전쟁에서 세운 공으로 미국 명예훈장을 수운한 참전용사 중 마지막 생존자였던 랠프 퍼켓 미 육군 예비역 대령이 어제 조지아주 자택에서 97세를 일기로 별세했다고 밝혔습니다. 1926년 조지아주에서 태어난 그는 웨스트포인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에서 창설된 제8레인저 중대 지휘관으로 임명돼 부산으로 파견됐습니다. 같은 해 9월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실행했고 제8레인저 중대는 북한군을 38선 너머까지 후퇴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퍼켓 대령은 2021년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최고 훈격인 명예훈장을 받았으며 지난해 4월에는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세계 각국 200만 재외동포 청소년의 교육을 위해 구성된 세계 한인 청소년 단체 협의회가 오늘 16일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제1회 세계 한인 청소년 포럼을 개최합니다. 포럼 주제는 세계 한인 청소년 교육과 국제 교류입니다. 사단법인 평화, K 디아스포라 세계연대, 나의 꿈 국제재단, 해봄 국제교육문화재단, 화랑 인터내셔널 등 5개 단체가 주관합니다. 협의회 관계자는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이들을 글로벌 리더로서 양성하기 위한 국제 교류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포럼 참가 희망자는 2024 세계 한인 청소년 포럼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하원 25선거구에 출마한 케네스 백 후보가 공화당으로부터 공식 지명을 확보한 데 이어 보수당 후보로도 공식 지명됐습니다. 퀸즈 보수당은 4일 열린 후보 심사 모임에서 주 하원 제25선거구 보수당 후보로 케네스 백 후보를 공식 지명했습니다. 뉴욕주 보수당은 민주당, 공화당에 이어 세 번째로 당원수가 많은 정당입니다. 백 후보가 오는 6월 뉴욕주 예비선거에서 승리하면 11월 5일 실시되는 본선거에서 공화당 및 보수당 후보가 돼 현역인 민주당의 닐리 로직 의원과 결선을 치르게 됩니다. 백 후보 캠프에 따르면 퀸즈 공화당의 공식 지지를 확보한 백 후보는 현재 한인은 물론 백인 및 히스패닉계 유권자들 사이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습니다. 남편을 결박한 뒤 살해했던 한인 여교수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아이오와주 지역신문 디모인 레지스터는 심슨 칼리지 경제학과 조교수였던 박고은 씨가 지난 4일 검찰과 유죄 인정 합의를 했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박 씨의 유죄 인정 공판은 오는 25일 아이오와주 댈러스 카운티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1급 살인죄로 기소된 박 씨는 유죄를 인정할 경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박 씨는 2020년 2월 자택에서 남편 남성우 씨를 의자에 묶고 머리를 수건에 두른 뒤 테이프로 고정하는 과정에서 남편 입에 옷을 쑤셔 넣는 등 재갈을 물려 질식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흐린 가운데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6도, 섭씨 13도, 밤 최저 기온은 53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 역시 구름이 많겠고 때때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요일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